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오스 너! 네, 안녕하세요. 이오스 노대원의 크리머입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이오스가 여전히 궁금한 저는 매차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시즌 1의 9분 응선까지 온 것 같네요. 네, 이거 하루 만에 다 촬영하려다 보니까 네. 옷도 제가 옷이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9화는 바로 이오스 홀더분들,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또 부분 중에 하나인 에어드랍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면 이오스 홀더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고 관심을 네. 많이 가지고 있는 그쵸. 사항인데요. 에어드랍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에어드랍 일단 이름부터가 상당히 뭔가 주는 느낌이에요. 뭔가 드랍이 하늘에서 되니까, 이제 네. 떨어지는 느낌. 아 이게 뭔가 내가 이거를 꼭 받아 먹어야 될 것 같고 이오스 홀더의 권리라면 꼭 네. 챙기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사실 뭐 워낙 익숙한 용어긴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과연 에어드랍이 뭐지라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크리머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이 정의에 대해서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네. 정도의 에어드랍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특정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코인에 기반해서 특정 비율로 무료로 코인을 주는 경우 또는 어떤 이벤트성으로 내가 특정한 어떤 예를 들어 신청을 하거나 네. 그런 이벤트성 에어드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뭐 어쨌든 에어드랍은 뭐 공짜로 준다. 아, 이렇게 네. 쉽게 생각하면 공짜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오스에서는 에어드랍이 엄청나게 많았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예정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 8화에서 알아본 이오스의 뎁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뎁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에어드랍을 한다고 네. 보면 되겠죠? 네, 모든 뎁들이 에어드랍을 한다고 뭐 확신할 순 없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뎁들은 이오스 기반 뎁들은 이오스 홀더들을 위해 에어드랍을 진행 예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오스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뭐 각 뎁의 에어드랍 정책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그거에 비례한 어느 정도의 그 뎁들의 코인들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네. 그 뎁이 잘 활용되면은 사실 그 코인의 가치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그리고 그 코인이 만약 거래소에 올라갈 상장이 된다면 실제로 그걸 뭐 실제 사회에서 쓰는 화폐로서 교환이 가능할 네. 수도 있을 네, 그쵸. 가능성이 되게 큰 거겠죠? 네. 네. 앞으로 이제 뎁이 얼마나 이 뎁 생태계가 커지고 네. 이게 상용화의 가치를 갖고 그리고 이게 뭐 상장이 된다면 이 에어드랍의 가치는 앞으로 엄청나질 거고 이오스에서 이렇게 에어드랍을 많이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블록원의 네. 이오스 VC를 통해서 투자한 뎁들은 1조 네. 투자금. 그 투자금이 1조인데 거의 지금 한 7, 8천억이 그 VC들에게 들어갔고 아직 뭐 2천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도 다른 VC를 통해서 이제 VC 발표가 또 날 거예요. 네. 뭐 근데 이렇게 VC 투자를 받은 뎁들이 에어드랍을 하는 이유가 원래 보통 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자금이나 네.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ICO로 했어요. 그런 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네네. ICO는 이제 거의 뭐 기관들한테도 판매하지만 거의 일반인들한테 많이 판매한단 말이에요. 네. 퍼블릭 세일을 통해서 네네. 판매를 하죠. 근데 이런 ICO 같은 경우는 뭐 스캔도 많고 그쵸.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사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 되게 네, 큰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오스에서는 이런 VC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주는 데니까 네.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를 받은 뎁들은 ICO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왜냐면 정도 자본이 개발을 위한 들어온 충분히,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이오스 VC 투자를 받지 않는 이오스 기반 뎁들도 에어드랍을 진행해줘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오스 홀더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죠. 이벤트성인데 네. 이제 그 커뮤니티를 확보하려는 그 뎁을 사용하려는 네. 그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서비스를 또 쓰게 되는 네네 동기부여가 네,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충분히 네.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어드랍이 뭐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뭐 수백 개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어우. 왜냐면
1조, 이 아까 1조의 금액 중에 네. 이 VC 투자한 덱이 아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에브리피디아 아까 처음 네. 그 위키피디아 네. 이오스 네. 그 탈중화 버전. 거기에 제가 알기로 한 35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오. 그러면 이제 1조 빼기 350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네요. 네. 아직도 많은 이 자금들이 덱에 투자될 예정이라 혹시 덱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네, 상당히 뭐 개발자나 네. 그 뎁 개발팀에서도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고 역시나 에어드랍은 솔깃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결국 그러면 내가 이 에어드랍을 어떻게 하면은 이 수백 개 진행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또 특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정보인 그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뭐 지갑 사용에 익숙하다. 네. 내가 뭐 컴퓨터를 좀 할 줄 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걸 당연히 추천드려요. 왜냐면 거래소에서는 사실상 모든 에어드랍을 지원해 주기는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뭐 컴퓨터를 조금 하실 줄 아시면 네.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그 개인 지갑 사용법은 뭐 저나 뭐 이오스 커뮤니티 그쵸. 뭐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뭐 시즌 1에서도 이제 네네. 이전 화에서 지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아마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조금 더 깊은 내용까지 다음 네네. 시즌에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 방송을 보셔서 지갑에 옮기신 다음에 에어드랍을 받으셔도 좋고 뭐 어쨌건 거래소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는 거래소들이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오스 기축 거래소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체인스, 네, 체인스 아까 뎁 소개 때도 네, 봤었죠. 맞아요. 그리고 뭐 한비코, 그리고 데이빗. 뭐 데이빗은 아직 뭐 예정돼 네. 있긴 한데 그거랑 또 이오스 파이넥스도 이제 이오스 기축 거래소인데 이오스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개인 지갑 사용하시는 게 진짜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에어드랍 지원해주는 이오스 기반이나 이오스 기축 거래소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래소들은 투표 툴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네. 뭐 투표의 권리도 이오스 홀더의 권리인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오스 뭐 기존의 거래소들이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상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여지도 여전히 있잖아요. 너무나 이제 그냥 거래 중심적인 부분들, 트레이딩 이제 이후에 지원적인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고민들도 일반적인 투자자분들도 하시는데 사실 이오스 생태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커뮤니티의 파워가 세지면 자연스럽게 거래소에서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오스 생태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맞습니다. 뭐 투표 툴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드랍이든지 이런 것들 많이 지원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갑에 보관하는 것 그리고 이오스에 대해서 잘 지원해 주는 거래소에 가지고 보관하는 있는 것도 것. 네, 좋은 방법 방법이지 중에 않나. 하나죠.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에어드랍은 사실 뭐 이오스의 가격 투자자 입장에서 이오스의 가격이 잘 이제 성장하는 것도 너무나 관심 있고 기대가 되지만 에어드랍도 사실 엄청나게 기대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저 역시 그래요. 네, 이게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탭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코인을 받고 이 코인이 또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이오스 생태계가 가진 가장 큰 포텐셜이고 기대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EOS 노드완의 김성일입니다. EOS에서 에어드랍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EOS가 분산앱 또는 DApp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EOS가 마치 안드로이드와 iOS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EOS는 이더리움이 ERC20과 같은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토큰을 발행하여 에어드랍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DApp이란 말이 어렵다면 이를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가 잘 되려면 앱이 많아야 하듯이
분산 앱 플랫폼도 다양한 분산 앱이 많아야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과 달리 분산 앱의 특징은 초기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코인을 무료로 주는 에어드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원의 에어드랍 공약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를 기반으로 에어드랍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EOS가 분산 플랫폼이고 이에 따라 플랫폼에 도움을 주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여기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EOS가 BP 투표 등의 문제 때문에 홀더들의 협력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불 기능만 있는 비트코인 등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먼저 에어드랍의 목적은 분산 앱의 초기 사용자를 모으기 위한 것이란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암호화폐가 발전함에 따라 에어드랍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에어드랍 방법은 보유한 계정의 코인과 같은 개수의 코인을 무료로 주는 무차별적인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어드랍 방법입니다. 이것의 예는 EOS 닥 및 IQ 토큰의 에어드랍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임무 수행형 에어드랍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는 헬스케어를 위한 의료 코인의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1은 이런 방법을 넘어서는 기여 기반의 에어드랍 방법을 커뮤니티에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기여를 정의하고 기여를 한 홀더에게 더 많은 토큰을 무료로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장기간 코인을 보유한 롱텀 홀더와 CPU와 네트워크에 스테이크한 코인 및 EOS의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했던 워크 프로포잘 계정에 대해서 에어드랍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일정 기간 동안 투표를 유지하고 있는 계정에 에어드랍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희가 이제 9분 능선을 넘은 것 같네요. 9화가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난화 뎁 그리고 이번 화에서 에어드랍까지 알아봤는데요. 뭐 사실 에어드랍이나 뎁 같은 거 하나만 봐도 뭐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일단 저희가 이번 시즌 1에서는 이것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고 가장 지금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공략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알려드려도 어디 가서 나 이오스 좀 뭐 한번 거래해봤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마지막 화가 남았으니까 시즌 1의 마지막 화까지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계속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0화에서 뵙겠습니다.